제2의 IMF가 온다는 이야기에 지금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나라가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뱅크런 사태 대비해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만약을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적인 위험으로 보고 준비한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비상금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통로가 작동하는 순간은 위기가 닥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조치 덕분에 당신의 은행 계좌는 최후의 순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뱅크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현금 쿠폰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만든 비상 시스템의 핵심은 대출 채권입니다. 이것은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서류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은행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뱅크런 사태처럼 현금이 급할 때 이 서류는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됩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이 대출 채권을 현금 쿠폰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나라의 금고지기가 이거 담보로 줄 테니 우리가 현금으로 바꿔줄게라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한국은행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통장에서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과거 뱅크러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공포가 번지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를 보십시오.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빠져나갔습니다. 85%. 이 엄청난 공포는 SNS를 통해 퍼진 불안 심리가 만든 것입니다. 영국 지사도 하루 만에 30%가 이탈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대비하는 것은 바로 이 번개처럼 빠른 공포입니다. 이 속도를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의 통장장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불안 공장 가동 원리를 분석해 봅시다. 뱅크런은 어떤 현상일까요? 사람들이 은행 앞에서 줄 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혼란의 본질은 돈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뱅크런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문이 돈을 잡아먹는 공장의 가동에 비유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마을의 유일한 은행, 행복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이 여러분의 돈을 모두 금고에 쌓아둘까요? 아닙니다. 은행의 주 역할은 예금자의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이것이 은행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은행 금고에는 모든 예금액을 한 번에 내줄 현금은 없습니다. 은행은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것이라는 신뢰 위에서만 운영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퍼집니다. 식당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행복은행이 빌려준 건설회사가 곧 부도날 거래. 이 소문은 작은 불씨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장에서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어제 은행에 갔는데 현금 인출이 평소보다 느렸어. 이제 불씨는 불안으로 변합니다. 이 불안은 SNS나 메신저 같은 디지털 회로를 통해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 공장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문이 진짜라면 내 돈은? 이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불안해진 주민들이 동시에 행복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모두가 내 돈 내놔를 외칩니다. 은행은 실제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금자 요구를 충당할 현금은 없습니다. 현금이 바닥나면 은행은 임시 폐쇄됩니다. 이 사태는 소문이 현실이 되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하느니 막으려는 것은 이 불안 심리라는 전염병의 확산 속도입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이 전염병을 관격화하고 가속화했습니다.
과거 뱅크러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천억 원이 이동합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디지털 뱅크런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은행 자체의 건전성보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가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무서운 속도를 막기 위해 긴급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뱅크런은 금융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한은의 조치는 금융 지원과 동시에 대중 심리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불안 공장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앞서 SVB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영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 법인에서는 하루 만에 예금의 30%가 이탈했습니다. 이 30%라는 수치와 하루 만에라는 속도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예금 30%가 빠져나가는 것은 단순한 유출이 아닙니다. 은행의 유동성을 순식간에 고갈시킵니다. 은행은 파산 직전의 상태로 몰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하루 만에라는 시간적 요인은 국경이 더 이상 방패막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SVB는 미국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불안 심리가 SNS와 글로벌 금융망을 타고 즉시 영국 지사로 옮겨갔습니다. 영국 고객들은 본사 문제가 곧 자기 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이 의심이 단 하루 만에 대규모 인출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불신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한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세계 경제와 초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형 은행에서 작은 문제가 생겨도 소문은 즉시 퍼집니다. 국내 대형 금융기관에 부정적 소문이 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퍼집니다. 시차도 물리적 장벽도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언급한 배경에는 바로 이 초고속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대형 은행 예금 30%가 하루 만에 빠져나간다면 중앙은행이 개입할 시간조차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 채권이라는 비상 담보물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금통위의 긴급 승인으로 즉각적인 유동성 투입을 준비했습니다. 영국 SVB 법인의 사례는 우리는 언제든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경고합니다. 이 교훈 덕분에 한국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공포가 현실이 되기 전에 방어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위기를 막는 한국은행 대책의 원리를 봅시다. 긴급 여신 지원 체계의 핵심은 대출 채권입니다. 채권은 은행 장부에는 분명 자산입니다. 이자를 받으니 자산입니다. 하지만 뱅크런으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 채권은 갑자기 유동성이 없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왜 현금이 안 될까요? 은행은 당장 고객에게 현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채권은 만기 전에는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급박한 시장에서 이 채권을 제값 주고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비싼 골동품이 있지만 약 살 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는 있지만 당장 쓸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여기에서 마법을 부립니다. 한은은 한은법 제65조를 근거로 합니다. 금통위에 임시 적격성 부여라는 권위를 씁니다. 평소 현금화가 어려운 대출 채권을 긴급 여신의 적격 담보로 인정해 줍니다. 이 말은 위기 시 은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이 채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에서 즉시 현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휴지를 금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시장에서 인정 못 받는 자산을 국가의 최종 대부자이는 한국은행이 나섭니다. 강제적으로 최고의 담보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 조치 덕분에 은행은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도 유동성 현금을 빠르게 확보합니다.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 운용 불균형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안전판이 작동한다면 디지털 초고속 뱅크런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습니다. 공포의 도미노가 한국 금융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마법의 핵심은 정부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채권은 다시 휴지가 될 뿐입니다. 이 복잡한 긴급 지원 체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시스템은 결국 당신의 돈, 당신의 예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뱅크런은 단순한 은행 도산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신뢰 붕괴를 의미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돈을 뺍니다.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됩니다. 기업 대출이 막히고 투자 중단, 실업 증가로 이어집니다. IMF 사태와 같은 대규모 경제 위기가 옵니다. 한은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지원하는 것은 이 도미노의 첫 단계를 막는 것입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지급 정지 사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급 정지는 공포를 증폭시키는 불쏘시개입니다. 한은은 이 사태를 막으려 미리 현금을 준비합니다. 이 비상금은 은행을 살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에 빠진 예금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유동성 지원 판단 조건을 보십시오.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약화하거나 전산 장애 탓에 지급 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 잘못이든 외부 시스템 문제든 고객이 돈을 찾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한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 덕분에 위기가 와도 당신의 예금은 국가의 권위로 보호받는 안전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안전망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은행 상태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제 미래의 시나리오로 넘어갑니다. 이 긴급 지원 시스템의 작동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입니다. 자료에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는 금통위가 판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금통위는 보통 금리 결정만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통위는 단순한 금리 조정자가 아닙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를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위기 징후 감지 및 보고 특정 금융기관에서 급격한 자금 유출 징후가 발생합니다. 또는 심각한 자금 조달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정보는 금통위로 은밀히 보고됩니다. 금통위 위원들은 경제 상황, 시장 불안, 은행의 채권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밀리에 논의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파란 불, 점 등 만약 금통위가 이대로 두면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판단하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긴급 여신 지원 체계 발동에 대한 임시 적격성 부여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금통위가 켜는 파란 불입니다. 이 순간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에서 즉시 현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는 대중의 해석과 시장 반응 금통위의 긴급 지원 결정이 알려집니다. 시장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나라가 나서서 막는다니 안심이다 라는 긍정적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구나 라는 공포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경제 뉴스를 볼 때 금통위의 발언을 금리 결정만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금 안전에 대한 경고 등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통위의 움직임이야말로 한국 금융의 현재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은의 조치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스템 구축 배경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비상체계가 지금 필요해졌는가? 하느니 이 조치를 발표한 것은 보험이 아닙니다. 이미 위험 징후가 감지되어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료에 언급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운용 불균형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의 망위 구조 관리에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금리 인상기에 돈을 빌리는 비용 조달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수익은 빠르게 늘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익성 악화의 징후입니다. 즉, 이 비상체계는 시스템 내부의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인 취약성이 쌓여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치 건물에 금이 가자 급하게 외부 지지대를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지지대 설치는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건물에 금이 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비라는 명분 뒤에는 규제 당국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기술이 위기를 전파하는 속도를 법과 규제가 못 잡았습니다. 결국 최후 수단인 긴급 유동성 지원이라는 극약 처방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치에 안심하는 동시에 한국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금통위 판단 조건에 특이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산 장애 탓에 지급 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항목은 21세기 금융위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은행 위기는 부실이나 외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 마비 사례라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쓰는 대형 은행의 전산망이 해킹이나 오류로 단 몇 시간만 마비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고객들은 ATM 인출도, 모바일 뱅킹도 할 수 없습니다.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은행이 전산 핑계로 돈을 안 준다, 망했나 보다 라고 즉시 판단합니다. 이 오해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순식간에 지급 불능, 공포로 커집니다. 실제 은행 금고에 돈이 있어도 전산이 마비되면 돈을 내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전산 장애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했던 사람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듭니다. 결국 기술적 결함이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키고 이는 뱅크런이라는 심리적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하느니 이 시나리오를 대비 목록에 넣은 것은 금융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서 금융기관들은 대출 관리 외에도 사이버 보안과 IT 인프라 안정성에 대한 투자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전산장애 시나리오는 우리 모두에게 디지털 편의성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직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한은의 비상체계 구축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치는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진 교훈의 결과물입니다. IMF 당시 한국은 외부 충격의 무방비였습니다. 대응 시스템도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후약 방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 긴급 여신 지원 체계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학습하고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한은의 조치는 예방 주사와 같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선제성입니다. 한은은 사태가 터진 후가 아닙니다.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고 미리 법적 근거와 구체적 담보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시장 심리에 중요합니다.
대중은 중앙은행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안심합니다. 하느니 긴급이라는 단어를 쓰며 발표하는 것은 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대응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공포를 차단하고 신뢰를 회복시키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상체계를 위기의 징후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 관리 능력이 성숙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방주사를 완성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심층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과 방어 전략이 의지하는 단 하나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뱅크런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게임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막대한 현금을 준비해도 국민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방어벽은 무너집니다. 한은의 긴급 여신 체계는 은행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에 휩싸여 은행으로 달려간다면 그 행동은 뱅크런 사태를 현실로 만드는 퍼즐 조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통해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침착함 자체가 시스템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의 돈은 물리적 금고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신뢰의 공고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금통위의 판단, 대출 채권의 담보와 SVB의 교훈까지 이 모든 정보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연한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 정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작동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정보가 공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